파트 2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4쪽 프린트 8페이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고 교과서를 보고 먼저 프린트를 채운 뒤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세포막의 구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의 기능입니다. 세포막의 기능 세 가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 세포 밖의 환경에서 오는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 환경과 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물질 교환의 통로. 그 다음에 세포막의 주요 성분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인지질과 단백질입니다. 우리 지질 배우면서 배웠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인지질이었죠. 머리는 친수성이고 꼬리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바깥쪽과 이 세포 안팎은 다 물이기 때문에 물과 친한 머리가 물 쪽을 향하고 꼬리는 안쪽을 향하기 때문에 인지질이 이중충을 이룬다. 그러면 이 인지질 이중충이 막 한 겹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요. 여기가 막 한 겹, 그 다음에 여기가 막 한 겹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지금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이 인지질의 이중층을 뜻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층을 이루고 있고 이 중간중간에 막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막단백질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막단백질의 기능은요. 일단 첫 번째로 수송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수송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막 안팎으로 물질이 이동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체 단백질이 있습니다. 수용체 단백질은 바깥에 있는 특정 화학물질을 인식해서 세포 안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전달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효소로 작용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효소로 작용하는 단백질은 물질 대사에 관여합니다. 프린트에 답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막단백질이죠? 얘네는 이 BC는 요거는 인지질 하나인데 B는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죠? 친수성. C는 인지질의 꼬리 부분이고 얘는 소수성. 크게 어렵지 않죠?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란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과 막 단백질은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어서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생체막의 역동성을 강조한 모델입니다. 자, 이 사진을 함께 볼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질 이중층이죠? 근데 여기서 인지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회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애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이렇게 수평 이동도 가능하고 위쪽 층에 있던 인지질이 아래층에 있는 인지질로 수직 이동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인지질과 막단백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의 이론입니다. 교과서 45쪽에 생각해보기 세포막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세포막의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세포 표면에 분포한 막단백질의 형광물질을 부착합니다. 자, 얘가 세포라고 칠게요. 그럼 이 세포의 세포막에 우리 아까 봤을 때 세포막에 인지질에 막단백질이 콕콕콕콕 박혀 있었죠. 그럼 이 막단백질에 형광물질을 붙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멀리서 봤을 때 전체 세포에서 형광빛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일정한 부위만 형광물질을 레이저로 제거하였습니다. 자, 이게 세포막의 전체에 막단백질에 형광물질을 부착해서 전체에 형광빛이 났었는데 일부분만 레이저로 형광을 제거를 했습니다. 만약에 세포막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로 있는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부분은 메꿔지지 않겠죠? 이 부분에서는 형광빛이 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세포막이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처럼 움직인다면 막 수평으로 수직으로 인지질과 이 막단백질이 움직인다면 여기가 곧 이쪽에 있는 형광물질이 부착된 단백질들이 움직이니까 여기가 채워져서 다시 전체가 형광빛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형광빛이 이 정도 났다가 형광을 제거하니까 갑자기 형광 제거 부위의 형광 세기가 쭉 아래로 떨어졌죠. 이 부위에서 지금 나오는 형광의 세기를 측정한 거예요. 제거하고 나니까 형광의 세기가 갑자기 급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광의 세기가 점점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형광빛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형광빛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 부위에 이 옆쪽에 있는 형광 단백질과 인지질들이 움직이면서 여기를 채우기 때문에 처음에는 뚝 떨어졌다가 다시 형광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세포막은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어서 수평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형광물질을 제거한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광 제거 부위에 형광이 나타나 세기가 점차 증가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세포막의 특성이란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과 막단백질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포막의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세포막은 물질 이동을 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포 내에서 필요한 물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농도로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필요한 물질은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는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아무렇게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조절을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이 아까 인지질 이중층에 박혀 있었던 막단백질이고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크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확산부터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 첫 번째로 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은 우리 주변의 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잉크를 떨어뜨리고 물을 저어주지 않아도 잉크는 물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죠. 얘가 알아서 전체로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물 전체가 파랗게 물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국을 끓일 때 소금을 넣어본다고 칠게요. 그러면 소금을 넣은 부분만 짠맛이 나는 게 아니라 소금이 국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국 전체에서 짠맛을 느낄 수가 있죠. 이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분자들이 항상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확산입니다. 확산은요, 항상 방향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동을 하냐면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면서 결국 이 두 부분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확산은 분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이쪽은 선생님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잉크의 농도가 높겠죠? 그리고 이 물 쪽은 잉크의 농도가 낮겠죠? 그러니까 잉크방울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체에서도 확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치고 이 사람이 방구를 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주변에 선생님 방구 분자를 그냥 파란색이라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주변에는 방구의 농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옆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주변에는 방귀 분자들의 농도가 낮죠? 그러면 방귀가 어떻게 확산이 되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방귀의 여긴 농도가 높고 이쪽과 이쪽은 낮으니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저절로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귀 낀 사람 주변에만 냄새가 나다가 점점점 교실 전체에 냄새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확산의 방향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 그리고 에너지는 소모하지 않는다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인지질 이중증 선생님이 이렇게 두 줄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쪽이 세포 밖, 이쪽이 세포 안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보라색인 물질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밖에 그리고 안쪽에 하나를 그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라색 물질은 농도가 어디가 높죠? 당연히 바깥에 많으니까 바깥의 농도가 높고 안쪽의 농도가 낮죠? 그러면 이 보라색인 물질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확산이 되냐면 이 바깥에 있는 5개가 그냥 전부 다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거니까 언제까지만 얘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냐면 안 밖에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니까 두 개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확산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고 이때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밖에 있었던 보라색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인지질 막을 들어올 때요.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가 있고 이 인지질에 있는 껴서 들어있었던 이 여기에 이렇게 콕콕 박혀 있었던 막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확산을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으로 나눕니다.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려면요. 아무 도움 없이, 막단백질의 도움 없이 하려면 아무 분자나 이게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때야 이 세포막을 그냥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분자 크기가 작아야겠죠? 일단 분자 크기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부는 이 머리 쪽이고 이쪽이 꼬리 쪽이니까 안에는 물이랑 친하지 않은 소수성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이 세포막의 주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은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질 용해도가 커야 되고요. 그리고 극성이 없는 분자가 극성이라는 거는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뜻하죠. 극성이 없는 무극성 분자여야지 이 세포막을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단순 확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단순 확산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예시는 바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폐포와 모세혈관의 기체 교환 많이 나오죠. 그때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방법은 세포막을 그냥 통과하는 단순 확산 방법으로 통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극성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포도당 같은 물질을 생각을 해볼게요. 포도당 같은 물질은 C6H12O6입니다. 그럼 이런 물질은 산소나 이산화탄소에 비하면 탄소도 6개나 되고 수소도 12개나 되고 산소도 6개나 되니까 이 산소나 이산화탄소보다는 훨씬 분자량이 크죠. 이렇게 분자량이 큰 물질은요. 세포막을 이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포막에 껴져 있었던 막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막단백질의 도움을 받는 것을 촉진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촉진확산은 이 세포막에 있는 수송단백질을 통해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 수송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2개가 있습니다. 통로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이 있는데요. 통로단백질은 그냥 통로처럼 생겨가지고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가 생겼다고 하면은 자, 그냥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통로 단백질입니다. 통로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터널처럼 얘를 통과해서 쭉 오는 게 통로 단백질, 통로 역할이고요. 운반 단백질은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칠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질이 이쪽에 노란색 물질이 결합을 합니다. 여기에 딱 결합을 하면 이 운반체 단백질의 모양이 변해요. 이 운반체 단백질의 모양이 변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있었던 거를 얘가 모양이 변하면서 이쪽으로 운반해 주는 것이 운반체 단백질입니다.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통로 단백질은 그냥 터널처럼 쭉 구멍이 뚫려 있어서 통로처럼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운반체 단백질은 내가 얘가 결합하는 물질이 결합을 하면 단백질이 구조 변화를 통해서 물질을 반대쪽으로 운반해 주는 것이 운반체 단백질입니다. 이 촉진확산의 예시는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그 탈분극 했을 때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오죠.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 같은 말입니다. 신경세포의 흥분으로 인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든지 칼륨이 세포 밖으로 유출된다든지 하는 것은 통로 단백질을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인슐린의 작용. 인슐린의 작용으로 인한 포도당의 이동. 이런 것들이 인슐린의 작용으로 하면은 혈당량을 낮추기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되죠. 그럼 밖에 있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럴 때 포도당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 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시를 외우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 볼게요. 속도는 다음 슬라이드에 그래프에서 좀 더 같이 볼 건데, 단순 확산은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에 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세포막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첫 번째 경우, 밖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랑 한 개 있을 때. 이게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초록색 물질은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4개 있을 때 6개, 5개로 할게요. 그러면 보라색 물질도 총 11개고 초록색 물질도 총 11개죠. 그런데 보라색 물질은 한쪽에 10개, 한쪽에 1개니까 농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초록색 물질은 바깥에 6개, 안쪽에 5개니까 1개 차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똑같이 11개라 쳐도 이 보라색 물질이 분포한 게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가 훨씬 크죠. 얘는 농도 차이는 크게 크지 않고요. 그러니까 둘 다 안쪽으로 여기가 바뀌고 이쪽이 아니라고 치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쪽으로 물질이 확산이 되긴 할 텐데, 얘가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가 훨씬 크니까 이 보라색 물질의 이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빠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 확산은 세포 안팎의 그 물질의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빨리 확산될 것이고, 크게 나지 않으면 그거보다는 좀 더 천천히 확산될 것이고,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은요. 촉진 확산도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에 따라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이 관여하죠. 막단백질이 관여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막에 보라색 물질을 이동시키는 통로 단백질이 5개가 있다고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보라색 물질이 이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냥 인지질 이중층으로는 이동을 못하고 만약에 얘가 촉진 확산을 하는 물질이라고 친다면요. 그러면 처음에는 통로 단백질 하나가 관여하다가 2개가 관여하다가 3개 관여하고 4개 관여하고 5개가 관여하니까 처음에는 확산 속도가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이 세포막 전체에 이 보라색 물질을 운반시켜주는 통로 단백질이 5개밖에 없다고 칠게요. 그럼 모든 5개 단백질에 다 이 보라색 물질이 이 노란색 막 단백질이 전부 다 관여를 하고 있다고 치면은 얘네가 1분에 1개씩만 이동을 시킬 수 있다 치면은 1분에 5개, 또 1분에 5개
이 막단백질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보라색 물질이 촉진확산을 하는 물질이라면 얘네의 확산 속도는 무한정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이 막단백질의 수가 전체가 다 이 이동에 관여를 하면 그때부터는 일정해지겠죠. 그래서 촉진확산의 확산 속도는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막단백질이 모두 관여하고 난 이후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자, 교과서 47쪽에 생각해보기로 한 번 더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의 물질의 이동 속도를 그래프로 그리면 단순확산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촉진확산은 단순확산보다 빠르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정해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단순확산은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커질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가 커지는 것을 보였고요. 촉진확산도 처음에는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커질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농도 차이가 더 커져도 얘가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커질수록 속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단순확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촉진확산은 물질의 이동 속도가 최대 속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구간이 나타나는 까닭은요. 촉진확산은 수송 단백질이 관여를 하죠. 막단백질 중에서 수송 단백질이. 그런데 어떠한 물질을 운반시켜주는 수송 단백질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대로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모든 수송 단백질이 그 물질 운반에 관여하게 되는 최대 속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이동 속도가 일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요 두 번째가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그 붕어빵 만드는 기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붕어빵 만드는 기계에서 붕어빵을 굽는 틀이 1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10개고 1분에 붕어빵을 굽는데 1분이 걸린다고 칠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1분에 1개 굽다가 그 다음에 틀에 반죽을 많이 부을수록 1분에 5개 나오고 6개 나오고 7개 나오고 8개 나오고 10개가 나오다가 그 붕어빵 틀에 전부 다 반죽을 붓고 나면 그 다음에는 1분에 10개씩만 나오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말한 붕어빵 틀을 수송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붕어빵 틀은 10개인데 1분에 15개씩 붕어빵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 촉진확산에서는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데 필요한 수송 단백질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수송 단백질이 모두 다 관여하게 되면 더 이상 물질의 이동 속도는 증가하지가 않고 일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46쪽의 그림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의 경계가 있고요. 이쪽이 세포 밖, 세포 안인데 전부 다 지금 세포 밖에 농도가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확산이기 때문에 세포 밖이 농도가 높고 세포 안이 농도가 낮으니까 세포 밖에서 세포 안쪽으로 확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때 세포 안이 더 많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밖과 안이 같아질 때까지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확산될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하는 단순 확산의 방법을 쓰는 물질이 있고요. 인지질 이중층에 박혀있는 막단백질, 수송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안쪽으로 확산되는 촉진 확산으로 이동을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단순 확산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은요.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이 지금 다른 물질보다 크기가 작죠? 크기가 작은 무극성 분자들. 그 다음에 이온들, 염화이온, 칼륨이온, 나트륨이온 같은 이온류, 그리고 포도당같이 분자의 크기가 큰 물질들은 촉진 확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촉진 확산은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통로 단백질을 이용하는 것과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통로 단백질을 이용한 것은 통로 단백질은 지금 그냥 터널처럼 그냥 뚫려 있어서 얘가 통로를 통과해서 오면 되는 거고 운반체 단백질은 이 포도당 이쪽에 결합을 하면요. 얘가요. 지금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쪽에 결합했던 포도당이 이쪽으로 뱉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물질을 운반시키는 운반체 단백질 2개가 있다. 우리 프린트에 있는 그림 보겠습니다. A와 B의 방법을 비교해 보자면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A 같은 경우는 인지질 이중층에 끼어져 있는 어떤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니까 얘는 촉진 확산이죠. B는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이동을 하니까 얘는 단순 확산입니다. 둘 다 농도가 많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에너지는 소모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나오는데요. 만약에 안쪽에 농도가 더 높다면 안에서 밖으로도 확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삼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